자,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827 대책이 또 나왔죠. 827 대책 나오고, 이제 투기지역도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뭐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고, 지금 또 이제 정책이 또 나옵니다. 아, 대책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뭐 이제 대책 나오면은, 뭐 좀 자료들도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대책이 나오니까 자료 만들 시간도 없습니다. 자료 만들 시간도 없고, 일단은 대책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대책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과거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말만 많지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책을 너무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제적인 별도의 다른 상황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책 보다 보면은, 뭐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크게 변화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오해들 하시는데, 대책 보면, 과거 이상 과거 이하 아무것도 없고, 말투 하나도 안 틀립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다 뉘앙스가 똑같아요. 그쵸? 제발 집 사지 마라. 그리고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부 정책에 함께,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 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정부 정책을 믿으라는 거고. 이게 이제 2006년도 10월 26일 날 기사예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2006년 10월 26일 날 기사이고, 이게 지금 오늘 기사입니다. 2018년 9월 5일 기사인데, 너무 정책이 빨리 나오니까 뭐 제가 또 오늘 기사도 바로 캡처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신도시 발표하는 거고, 그거 이거는 당정 공급 확대 이에 서울 근교 그린벨트 추가 해제 검토 똑같은 거죠. 미니 신도시 개념이죠.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똑같고요. 정책이 과거랑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병직 장관 부동산값 폭등해서 송구수도 없습니다. 하는 짓 똑같습니다. 자, 집값 폭등 뭐 이렇게 불안해 하는데, 그랬더니 자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방송국에서 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상황을 보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죄송합니다. 뭐 똑같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둘 다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 주무장관으로서 이 집값이라는 것은 장관이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둘 다 똑똑한 분들 아닙니까? 둘 다 똑똑한 분들이고 대통령 신임을 얻은 사람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못 잡는 거니까 네가 좀 뭐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네가 좀 대신 혼나라 그냥,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못 막는 거예요. 정책으로 막을 수 있지 못하는 것을 계속 답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크게 뭐 걱정하거나, 뭐 지금 정책 지금 또 검토하는 것도 과거랑 똑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택 양도세 면제 실거주 조건, 자,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2년 거주 3년 보유였어요. 그쵸? 2년 거주 3년 보유였는데, 이제 경기가 되게 나빠지면서 이게 이제 2년 보유로 바뀌어요. 2년 보유로 바뀌다가 이제 8.2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이상에서는 이제 2년 거주 요건이 이제 다시 포함되는 거죠. 2년 거주 요건이 포함됐는데 다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년 거주 3년 보유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지금 3년 이제 거주해야 되는 걸로 다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 이게 지금 굉장히 강한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옛날과 똑같은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똑같이 답습되고 있고, 그럼 세상에 변한 건 뭐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변한 건 과연 뭘까요? 정책은 계속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정책도 사이클로 인해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세상에 변하는 것은 사실 돈만 늘어나고 있어요. 이때보다 사실 우리 지금 1년 예산이요, 거의 200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0조. 1년 예산이. 나라도 200조가 더 필요해요, 이때보다. 우리나라 월급도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고, 또 1억 이상 연봉자만 하더라도 이때보다 7배가 늘었어요. 7배가. 1억 이상 연봉자의 숫자가 7배가 늘었습니다. 자, 이때랑 경제랑 지금 정책이랑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변한 거 하나도 없고, 말토시 하나 안 바뀌고요. 결론은 변한 것은 돈의 가치만 무지하게 떨어지는 거죠. 뭐 겁낼 거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준비할 시간도 없이 막 너무 많이 나오니까 준비 잘 못했는데, 여하튼 대강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거주용 자가주택에서요. 거주용 자가주택에서
그전에는 이제 2년 그 보유만 하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는 작년 파리 대책이죠. 이때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3년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게 한 칸이 그냥 1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전 같은 경우 2년 보유만 할 때 신규 주택을 1년만 있다가 매입을 하면은요 또 우리가 지금 1세대 일시적인 2주택이 지금 3년인데 이게 지금 2년으로 또 축소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주용 자가주택을 매입을 한 다음에 1년만 거주한 다음에 신규 주택을 매입을 해도 돼요. 그럼 신규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3년 안에 또 팔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비과세 되는 요건은 요때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비과세가 되는 요건이 되는 거고 비과세 요건이 계속 유지되는 기간이 지금 집을 1년만 보유하고 사더라도 2년 동안은 또 우리가 다른 주택, 신규 매입 주택을 같이 보유하더라도 위에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악용이 됐죠. 왜냐면 비과세는 2년인데 일시적인 2주택은 3년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게 악용됐어요. 이게 이제 법의 약간 모순인데 이게 바뀌는 것이 이제 사실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뿐이에요. 정상적으로 돌아와가지고 거주용 주택은 3년을 보유해야 되는 거고 신규 매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해서는 2년밖에 안 줘요. 이게 좀 표가 좀 난해하긴 한데요. 여하튼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주자가 비과세를 활용한 갭 투자는 되게 힘들어졌어요. 앞으로. 그래서 거주자가 지금 법에 대한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비과세는 2년인데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해서는 3년이라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또 그러다 보니까는 주택을 2개 동안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이나 준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3년이나 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급등 시기에 한 채를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면서 3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법의 모순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상화되는 것 뿐이에요. 모순이 정상화돼 지금 사실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3년을 그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2년 거주한 다음에 하나를 매입을 해도 이제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안에 팔면 되는 거니까는 2년 안에 팔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신규 매입 주택을 했죠. 그러다 보면은 팔 수 있는 기간이 또 이제 1년이 남아버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갭 투자는 좀 쉽지 않다. 이제 표로 하니까 좀 난해하긴 합니다. 그래서 법의 모순이 정상적으로 잡혔다. 그래서 3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시적인 주택, 2주택은 이제 2년으로 되다 보니까는 비과세를 활용한 주택 보유 기간은 사실 1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를 활용한 우리가 그 일시적인 2주택을 활용하기에는 갭 투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바뀌는 거고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도 이게 뭐 참여정부 때랑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이 계속 그린벨트 해제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했는데요. 지금 사실 가장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의 지금 미분양 굉장히 문제되거든요. 수도권이 미분양이 되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옆에다 그려볼게요. 서울시가 한 대충 이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한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근데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그린벨트를 막 추가적으로 해제를 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사실 서울시와 좀 떨어져 있는 경기 북부 쪽, 경기 남부 쪽, 그리고 경기 서부 쪽 일대, 이 일대들의 지금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요, 지금. 심각한데, 얘네들이 다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거 안 팔려요. 이거 안 팔리고, 신규 주택을 매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서울시와 붙어 있는 곳에 매수를 대기하게 돼요. 대기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계속 악성 미분양으로 남게 되면서 더 슬로마가 돼요. 이런 정책들을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했었어요. 그때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명분으로 양주 옥정 무슨 덕이지구 식사지구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고 한데
보금자리 주택을 한다고 하니까는 얘네들은 악성 미분양으로 다 남은 상태에서 소유자들 이제 그 소비자들은 이런 주택을 쳐다보지를 외면을 하고 신규 주택만 대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신규 주택을 대기하게 되면서 기업은 도산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또 당첨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실망은 굉장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충분히 공급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충분히 공급하기 힘들다 보니까는 당첨된 사람들만, 우리 뭐 세곡지구, 뭐 자곡지구 이런 데 있잖아요. 당첨된 사람들만 지금 현재 시세 차익을 3배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된 사람들만 또 한 번의 로또가 당첨된 어떤 그런 형상이 되는 건데, 그걸 또 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자체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계속. 답답하죠. 그래서 당정 공급 확대, 서울 근교 그린벨트 추가 해제라는데, 이게 대규 매수자들 신규 매물 기다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당첨 안 될 시 실망만 더 커지는 거예요. 실망만 더 커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수도권은 점점 커지게 되고, 외곽은 그러면은 대기자들이 지금 매입을 안 하게 되니까 더 슬럼화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더 양극화가 초래가 되고, 여기에 당첨 못 받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다시 이제 그 슬럼화된 곳을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추가적인 공급을 하는 것보다 이쪽 외곽에 대해서 세제 지원과 더불어서 기업도 살고, 지금 뭐 주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슬럼화를 만들지 않으려면 그냥 나갈 사람들이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 안 하고 지금 더 나가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왜냐면 이건 옛날에 했던 거니까요. 옛날에 지금 잘못된 정책을 했던 건데, 또 지금 추병직 장관이 한 거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장관 그대로 지금 말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똑같잖아요. 그럼 우린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책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뭐를 봐야 되느냐, 경제 상황이 뭐가 바뀌었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돈이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 돈이 흔해졌냐 안 흔해졌냐, 앞으로 물건을 잡고 있을 것이냐 돈을 잡고 있을 것이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에 대한 변화들이 하나도 없는 것들, 되게 많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셔가지고, 저는 가만히 멀리서 한번 지켜봤더니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뭐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내리면, 거주와 추가주택 매수로 인해서 갭 투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갭 투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정상으로 돌아온 거고요. 그린벨트 해제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말씀드린 거예요. 더 슬럼화 시켜요. 왜? 그린벨트 쪽에 해제된 물건들을 기다리면서 그쪽은 미분양으로 남을 것이고, 사람들은 계속 그냥 어떻게든 서울 근교에 머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더 슬럼화 될 거예요. 그래서 외곽 미분양 및 슬럼화 방지에 더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더 세제 지원을 더 하고, 뭐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또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와 지금이 너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거 너무 기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거 너무 기대하지 않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정책 변화, 제가 가만히 뭐 신문 보고 막 뭐 상담 전화 엄청나게 들어오고 하는데요. 가만히 지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결론 바뀐 게 없으니까 이게 뭐냐라는 싶은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과거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고, 그럼 뭐를 더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늘의 그냥 하나의 정책 잘 나온 거는, 법의 모순을 잡아서 그냥 비과세를 활용한 갭 투자는 되게 힘들게 됐다. 요거 하나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하기 계속 눌러주시고, 부동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아마 저희랑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뭐 어떤 방송이 더 먼저 나갈지 모르겠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전에 시범 아파트 18평 4억 8천부터 매수해주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오늘 급하게 한번 현장도 한번 다녀봤더니 한 11억 정도 합니다. 예, 그때 투자 금액 2억이었는데요. 2억 초반이었어요. 근데 2억 초반이었는데 지금 수익 금액은 거의 한 7, 8억 정도에 육박을 해요. 그 수익률이 뭐 매년 100% 정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대박이 또 일어날까요?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과거와 지금 변하는 거 없이 계속 답습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럼 지금 했던 일들이 또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저희랑 계속 상의하시고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용기 못 내시는 분들 계속 구독 누르면서 저희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